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또 이 원자재와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 2차 전지와 관련된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먼저 리튬 가격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요. 9만위안 초반대에서 톤당 9만위안 초반에서 이제 9만 6천위안, 9만 8천위안까지 이렇게 좀 반등을 계속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 감산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라 볼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데 네. 어째서 이렇게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느냐? 결국 공급적인 측면이고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특히나 호주 쪽에 감산들이 가격의 하단을 갖다 많이 좀 지지를 해줬다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끊임없이 호주 쪽에서 스포드민 계열의 광산들이 감산이 나와주고 있었고 특히나 중요했던 점은 이번 중국의 춘절 이후에 중국의 CATL 산하에 있는 이춘시에 있는 광산들의 감산이 좀 가동에 지연되는 이제 영향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의 반등의 요인이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 네. 특히 그 반등에 있어서 중요한 점, 즉 가동이 어째서 지연됐는가 아직 이거 가지고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내부적인 소식통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좀 가격이 결과적으로 생산 비용단에서 훼손된 부분들 때문에 이들의 감산이 좀 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리튬단에서 공급적인 측면, 즉 회사들에서 끊임없이 주장했었던 중국계들은 감산 안 할 거야라는 주장이 이번에 한번 어그러졌고 물론 글로벌 공급의 비중이 해봤자 이쪽 부분은 3%에 불과하지만은 다만 중국 기업들조차도 내부적으로 감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갖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됐다라고 보는 부분 때문에 가격의 반등이 유효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에 일본말의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내용들을 보면은 광산업체들이 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감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광산 기업들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비용단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보자면은 많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산리튬의 생산 비용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탄산리튬은 기본적으로 원료단에서 놓고 봤을 때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활용 스크랩. 두 번째로는 남미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염호, 그리고 광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호주나 아프리카에서 많이 채굴되는 스포듐민, 그리고 중국 쪽에서 많이 채굴되던가 아프리카 쪽에서 채굴되는 레피도라이트라 해서 리튬 음모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광산들이 계속해서 뭐 앨범말도 그런 얘기를 했다지만은 지금 힘든 이유는 이 스포듐민 계열 애들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 자체가 최소 못해도 톤당 8만 5천 위안 선이고 사실 그 이상이에요. 대다수가 10만 위안을 갖다 넘어가는 생산 비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선상에서는 여전히 리스키한 부분이고 이 때문에 감원이라던가 감산이 더욱더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5% 감원까지 단행하면서 생산 비용을 갖다 계속 줄이려는 노력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 볼 수 있겠고요. 중국계들이 보통 집중되어 있는 이제 레피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피도라이트 중국계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은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높거든요. 왜냐? 품위 자체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지난달부터 중국 내부의 감산에 조금 더 집중했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외부에, 즉 중국 이외 지역에 위치한 자기들의 해외 프로젝트를 갖다 전부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진행 관련했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철회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생산 비용이 중국 내부적으로는 톤당 6만 5천 위안 정도 수준이지만은 쪽 중국 이외 지역에는 레피도라이트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손실이 심각하다 보니 이 같은 감산이 더욱더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광산들이 더욱더 힘들어진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잡았다는 관점 속에서 그럼 가격에 대한 본격적인 회복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회복 시점을 갖다가 당장이라 논하기보다는 좀 더 올해 하반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보는 부분은 사실 여전히 재고에 대한 부담이 노출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월간 추이를 갖다 놓고 보더라도 재고가 최소 못해도 5만 톤 가량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배터리 물량만 하더라도 최소 못해도 최대 뭐 많이 잡으면 한 100만 대까지도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의 감산들의 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 관련된 수요단에서 둔화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정도이지, 이게 당장의 가격을 상승을 갖다 야기할 만 동력이 되기는 아직은 좀 제한적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재고의 부담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이게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계속 장기화되면 될수록 중요한 점은 결국 기업들 단에서, 특히 중국계 기업들 단에서는 비용 단에서 훨씬 더 계속해서 자본 단에서 잠식되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러한 것들이 불편하게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감산을 더욱더 본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생산 비용적인 공급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은 사실 최소 못해도 10에서 30% 더 빠져준다면은 그때부터 더 본격적인 감산이 노출될 수 있고, 그때부터 더 본격적인 가격의 회복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저희는 좀 더 하반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이 줄고는 있지만 재고 부담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반등 시점은 하반기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전기차 쪽으로 같이 보자면 니켈 가격 역시나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니켈과 관련돼서는 리튬과 비슷한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예, 니켈도 사실 거의 비슷한 그림이긴 합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주요 소비처가 사실 여전히 한 67%가량이 스테인리스 강, 즉 인프라 쪽이나 네. 이런 가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쪽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강이라 볼 수 있겠고, 다른 33%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니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리튬과 비슷하게도 감산의 동력이 어떻게 보면 가격의 회복을 갖다 점점 야기하는 부분이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니켈 관련 광산들이 점점 감산에 나서주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와주고 있고, 대략적으로 추산을 했었을 때 20에서 25만 톤 가량, 글로벌 공급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 못해도 7% 가량이 지금 감산이 이미 노출이 된 상태고, 대략 한 19만 톤 가량은 가동이 점점 지연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의 한 13% 가량이 실질적인 공급 차질에 야기됐다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를 놓고 본다면은 니켈 단에서는 심각한 어떻게 보면 좀 공급 차질되는 부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니켈 역시도 지금 가격의 그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측면을 접근할 수 있겠고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 여전히 수요를 갖다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끊임없이 공급 물량을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광산단에서 최저 비용을 가지고 있고 최대 생산자 39%를 자랑하는 인니의 이 같은 끊임없는 공급 때문에 사실 니켈 역시 상단이 닫혀있긴 하죠. 다만 이렇게 지금 한계 기업들, 즉 비용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최하단에 위치한 하위 25%의 기업들이 심각한 리스크에 노출됐고, 비용적인 리스크 때문에 점점 감산을 하고 있다라면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격의 바닥을 조금씩 확인하고 있겠구나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니켈 역시나 일단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지 이 정도 정도의 관점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리로 좀 넘어가 볼게요. 구리에 대한 가격 흐름 최근에 어떨까요? 예, 구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실 구리도 정말 답답한 시장입니다. 가격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뭐 1년째 계속 박스권을 갖다가 왔다 갔다만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구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금속들이 지금 비슷한 그림이라 볼 수 있는데, 구리가 이처럼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유, 사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적이에요. 왜? 파나마 쪽에서 법원이 광산에서 퍼스트 퀀텀이 가지고 있는 광산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려버렸고, 네. 그 상황에서 중국계 이제 CSPT라는 재련기업 중심인 이들이 광산과의 TC 협상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마진이 마이너스로 돌아섬에 따라서 적자 상태로 노출되다 보니까
TC에 대해서 불응하는 형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그림들이 실질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가격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다만 지금 수요가 여전히 취약해요. 왜? 결국 고금리가 문제라는 거죠. 결국 금리를 겨냥하는 거는 유가고, 즉 물가를 이제 물가고 물가를 겨냥한 건 유가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에 있어서 유가가 최근에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금리 단에서도 되돌림 현상이 단기적으로 발생해주고 있거든요. 금리는 결국 무엇이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또는 내구재 소비라던가 또는 초과 송전 설비에 대한 이쪽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또는 소비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구리단에선 상당히 굉장히 답답하게 닫혀있는 그림이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중국 양해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구리 가격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뭐 부양책이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중국 양해가 구리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많이들 근데 기대는 하세요. 양회에 대해서 결과를 기대하시지만은 근데 사실 저는 기대를 정말 사실 1도 안 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뭐 지난 한 최소 못해도 한 9년 동안 중국을 갖다 계속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국은 3월달 중앙정부 양회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양회는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사실 리뷰인 거예요. 정책의 리뷰고 실질적인 프리뷰는 누가 말했다? 1월 달에 있었던 31개 지방정부 양회에서 다 이미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열리는 중앙정부 양회는 이 지방정부 양회의 결과물을 갖다가 다시 종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여전히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대하는 바로는 뭔가 추가적으로 더 부양을 해줄 거야. 뭔가 인프라와 관련해서 더 말을 해줄 거야. 무언가 유동성을 더 쏴주기 위한 정책들이 나와줄 거야라는 기대를 하지만은 사실 근데 지난 이미 1월달 지방정부 양회에서 결과가 도출됐다시피 실질적으로 뭔가 고정자산 투자를 확대해서 인프라를 투자한다 이렇기보다는 소비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GDP 성장률을 갖다가 가중평균을 갖다 보자면은 지방정부들은 대략 5.4%의 GDP 성장률 목표치를 갖다 제시를 해왔는데 그 해놓은 걸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자보다는 소비라고 계속 강조를 해줬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구리단에서 사실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다만 중요한 거는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 이번 3월달 중앙정부 양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인프라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뭐 철강이라든가 구리라든가 기대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은 다만 중요한 점은 이번 지방정부 양회 때 이미 결과가 도출이 됐고 더 중요한 점은 지방정부들이 높은 부채 부담, LGFV 같은 음성부채나 지방정부 부채 같은 높은 부채가 있고 실질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자 부담이 높다 보니 중앙정부가 이미 지난 1월 달에 12개 지역에 한해서 전체 DGP의 70%에 해당하는 지방정부들한테 레버리지 일으키지 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50% 가동률, 50% 미만 인프라 프로젝트 다 중단해 라는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와 관련된 뭐 구리의 수요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여전히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고 실질금리가 내려가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에 따른 내구재 소비를 통한 구리의 수요를 갖다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시차는 우리가 좀 더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는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 두자 당장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지방정부 양회에서 이미 1월 달에 내용이 나왔고 다음 주는 중앙정부 양회이기 때문에 종합하는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소비 내용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이 부동산이라든지 금리 조금 더 민감한 요인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후에 구리 가격과 관련된 모멘텀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저는 일단 크게 긍정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두 가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중국은 여전히 그래도 저는 사실 나쁘게는 안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전에 과거에 계속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드려왔던 구조적인 중국의 문제가 이미 노출이 돼버렸고 부동산을 이미 정치적 이념으로 접근해버렸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다만 경기의 사이클 측면에서 중국에 의한 구리단의 수요는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다. 그게 언제? 오히려 하반기 정책의 효과단에서 중앙정부의 부영책 즉 레버리지 효과를 갖다가 바톤
터치를 가계 레버리지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 일련의 규제들이 이미 1월 말 때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다 5년물 LPR 금리까지 나열해졌다는 걸 보면은 이쪽 단에서 시간은 좀 더디겠지만은 정책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 첫 번째가 있을 테고요. 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끊임없이 말씀드렸었던 결국 라니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가격의 전가적인 측면이죠. 리튬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모두 다 산업금속은 전해질을 통해서 전력을 통해서만이 순수한 메탈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력이 중요합니다. 이 전력 가격과 같이 가요. 근데 그 전력 가격은 뭐랑 같이 간다? 결국 석탄과 천연가스, 즉 기본적인 글로벌 전력원의 70%를 이제 노출되어 있는 이들과 동행합니다. 이들이 언제 소비가 많다? 결과적으로 난방 시즌인데 특히나 라니아 때 소비가 이제 극명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나타납니다. 특히 올해 원래 12월 달에 라니냐가 올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가 이번 6, 8월 달에 점점 땡겨지고 있고 그럼 올해 겨울철에는 훨씬 더 혹한이 노출될 가능성이 올해 연말에 가능성이 높겠고 그럼 4분기 때는 석탄, 천연가스와 전력 가격이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부에 따라서 올라간다면은 라니냐발 임팩트로 가격의 정가 요인으로 전력 가격 상승함에 따른 결국 산업금속도 그 가격의 정가 부분을 구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하반기 특히 4분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내년도에는 메탈단에서 산업금속은 더 많은 추가적인 상향이 가능하다 정도를 우리가 접근해서 볼 수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니켈 그리고 리튬 마지막으로 구리까지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내용들 함께 조명해 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